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일본의 시설을 과감히 포기한 미얀마 정부, 그들이 새롭게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8달러였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폐수 수준이었죠.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한 여직원이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고는 미얀마 정부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코린이에요. 저는 미얀마 기획투자부에서 차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엄청 거창해 보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직함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도시 전체에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면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일은 만달레이에서 정말 더웠던 어느 날 오후에 시작됐어요. 해는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공기까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5분도 안 돼서 코를 막고 다시 들어왔어요. 바깥 공기가 너무 심했거든요. 썩은 달걀보다도 더 고약한 냄새였어요. 우리 도시 중심을 지나는 야다나르 크리크라는 운하는 거의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어요. 플라스틱병,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죽은 동물도 있었어요. 물은 전혀 흐르지 않았고 그냥 고여 있었어요. 어둡고 탁하고 정지된 채로요. 예전엔 거기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이제는 근처에 얼씬도 안 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피부에 뭐가 나고 기침을 한다고 걱정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제가 봤어요, 그 눈빛을. 그리고 저는 부끄러웠어요. 정부는 급하게 긴급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저희 부서가 중심이 돼서 움직였고요. 도시관리국이랑 공공사업부랑 힘을 합쳤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다들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왔어요. 어느 날 아침 아웅묘 국장이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분은 도시관리 쪽에서만 30년 넘게 일하신 분인데 그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차관님, 큰일 났어요. 3번 정수처리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메인 펌프가 고장났대요. 뭐라고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못해요. 일본에서 만든 부품이라 주문해야 한대요. 그런데 그게 최소 4달 걸린다고 하네요. 4개월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그동안은요? 그 지역에 사는 20만 명 넘는 사람들의 오수가 그냥 운하로 흘러들게 된대요. 저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책상에 쌓인 종이들을 봤어요. 설계도, 수리비 청구서, 보고서들. 전부 일본 업체 거였어요. 예전엔 일본에서 폐수 처리장을 지어줬다고 고마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모든 부품이 일본에서만 나오는 거래요. 우리나라 부품으로는 대체도 못해요. 아웅묘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지어 볼트나 너트까지도 특별한 사이즈래요. 설명서도 전부 일본어뿐이에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걸 고치려면 4달을 그냥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오수는 그대로 운하로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저희가 직접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였어요. 우린 완전히 묶여버렸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그가 대답했어요. 일본 기술자 부르려면 돈도 엄청 들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수리에 3천만 짜 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청 비싼 덫이었던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 그 뒤로는 계속 돈을 가져가는 구조였던 거죠. 그날 저녁 해는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을 때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더 무거웠어요. 그때 누가 노크를 했어요. 들어온 사람은 우리 팀의 젊은 기술자 흘라흘라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생각은 아주 깊은 친구예요. 차관님, 그녀가 말했어요. 저 새로운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말이야? 밤마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해결했어요. 우리처럼 가난하게 시작했던 나라예요. 어딘데? 조금 망설이더니 그녀가 말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저는 깜짝 놀랐어요.
K-팝이랑 삼성 같은 건 알고 있었지만 하수나 환경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네, 그녀가 말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사진 2장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새까맣고 더러운 강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이거 미얀마예요?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서울의 한강이에요. 1970년대쯤. 우리 운하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세요. 두 번째 사진은 완전히 달랐어요. 맑은 물, 푸른 공원, 웃고 있는 아이들. 똑같은 강인데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요. 그들은 이걸 고쳤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돈만으로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과학으로, 그리고 용기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창밖의 어두운 운하를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말했어요. 한국이 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흘라흘라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전날 밤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심했던 강을 살렸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어요. 근데 사진 2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진짜 증거가 필요했어요. 흘라흘라 제가 말했어요. 더 찾아줄 수 있어요? 진짜 자료들요.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거예요? 언제 누가 도왔는지도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녀 눈이 반짝였어요. 네, 차관님. 며칠만 시간 주세요. 그 말만 남기고 불꽃처럼 사라졌어요. 근데 며칠이 안 걸렸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커다란 폴더와 노트북을 들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한국 보고서랑 번역된 자료들, 인터뷰 영상들까지 봤어요. 이게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사진과 그래프를 펼쳐놓았어요.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차관님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1960년대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이었대요. 1인당 소득이 단 8달러였어요.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8달러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어요.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한 걸음씩요.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서울의 한강은 한때 죽은 강이라고 불렸대요. 물고기도 없고 자연의 냄새도 없었어요. 공장들이 매일같이 폐수를 흘려보냈고요. 저희 상황이랑 너무 비슷했어요. 근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처리장을 만들었어요. 단순한 큰 시설이 아니라 똑똑한 시스템으로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직접 교육해서 운영하고 고치게 했어요.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개선했대요. 그럼 그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외국에서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유럽이랑 미국에서요. 근데 그대로 베끼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바꿔서 썼고 나중엔 자기 기술을 만들었대요. 훨씬 나은 기술로요. 그녀는 저한테 시간표 같은 걸 보여줬어요. 환경오염 관련 법도 만들고 환경 관련 직업도 만들었어요. 학교 교육도 시작했대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엔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자립이에요. 남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한 거예요. 저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봤어요. 그럼 한국은 그냥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진짜 배운 거네요? 맞아요.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천 명의 기술자를 길렀대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도와줘요. 기계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쳐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우린 너무 오랫동안 남한테 의지했네요. 제가 말했어요. 일본은 우리한테 시스템은 줬지만 그걸 만지려면 돈을 더 내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흘라흘라가 말했어요. 스스로 만들게 가르쳐줘요. 그 도움은 지식이에요. 통제가 아니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 연락할 수 있을까요? 국제협력청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물, 공기, 쓰레기 처리 환경 전반에 대해 도와줘요. 저는 다시 한강 사진을 봤어요. 초록빛이 돌고 햇살이 반짝이는 강이었어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노인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에 야다나르 크리크를 봤어요. 어둡고 멈춰있고 숨조차 쉬기 어려운 물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한국이 될 수 있다면요? 제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면요? 흘라흘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들을 도와줬고 이제 그들은 다른 나라를 도와줘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운하 문제를 고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대한민국 국제협력청에 공식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기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강을 살렸는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편지에 사인을 했어요. 미얀마 기획투자부 차관 코린. 그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배워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알려줄 거였어요. 일주일쯤 지나고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예스라고 했어요. 네, 미얀마에서 작은 대표단이 한국의 환경센터들을 방문해도 좋다고 했어요. 그들이 한강을 어떻게 되살렸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곧장 흘라흘라한테 뛰어가서 말했어요. 그녀가 손뼉을 치면서 활짝 웃었어요. 우리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말했어요. 짐 싸요. 그리고 저희는 아웅묘 국장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처음에 정수장 펌프 문제를 저한테 제일 먼저 말해줬던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잘 못 믿겠다는 눈치였어요. 한국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국장님이 말했어요.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도로도 훨씬 좋아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한테도 가능할까요? 직접 보고 판단해요, 제가 말했어요. 같이 가요. 가서 뭐든지 다 물어보면 돼요. 결국 국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팀 흘라흘라, 아웅묘 국장, 통역사,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저한텐 그렇게 멀리 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비행 내내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무가 많았고 전기로 움직이는 버스들이 다녔고 길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거기서 간단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한상목이라고 해요. 한국국제협력팀에서 나왔어요. 먼 길 오셨어요. 한상목 씨가 말했어요. 믿고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실패했던 것도 포함해서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놀랐어요. 실패요? 제가 되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성공은 그 전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음 날 한상목 씨는 저희를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로 데려갔어요. 유명한 곳은 아니었어요. 높은 빌딩도 없고 그냥 평범한 집들과 학교, 그리고 스마트 환경통제센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겉에서 봤을 땐 그냥 회색 건물 하나였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절로 우와 소리가 나왔어요. 커다란 화면들이 도시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디에 물이 흐르고 있는지, 쓰레기차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동네별로 공기가 어떤지도 실시간으로 나와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그 화면들이 눈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한상목 씨가 말했어요. 그때 화면 하나가 노랗게 깜빡였어요. 경고 3구역 유기물 수치 증가 중이라는 문구였어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버튼을 누르고 쓰레기차에 메시지를 보내고 배수관 흐름도 조절했어요. 불과 5분 만에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웅묘 국장이 눈이 휘둥그레진 얼굴로 말했어요.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막았네요. 한상목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저희 목표예요.
센터 안을 걷는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모든 엔지니어가 한국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분들은 누구예요? 제가 물었어요. 베트남이랑 필리핀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배우러 온 거예요. 여러분처럼요. 저는 심장이 한 번 더 뛰는 걸 느꼈어요. 그럼 우리 기술자들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가 말했어요. 배운 건 나눠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미래 속으로 한 발자국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단지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 따뜻하고 똑똑한 도시였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한상목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에 한국은요, 도움을 구하던 나라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젠 우리가 배운 걸 나눠요. 누구도 의존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다들 스스로 강해지길 바래요. 그는 제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미얀마도 할 수 있어요. 언젠가가 아니라 곧이요. 그날 밤 저는 한강 옆을 걸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 강가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간식 먹는 가족들,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어요. 그 강이 예전엔 죽은 강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폐수가 넘치고 냄새가 진동하고 아무도 찾지 않던 강이었대요. 지금 우리 야다나르 크리크랑 똑같았어요. 근데 이 강이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 강도 가능하겠죠? 저는 한국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반드시 돌아가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 강이 다시 맑게 흐를 때까지 싸우겠다고. 저희가 미얀마로 돌아왔을 때 겉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망가진 운하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속에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가 보였어요. 깨끗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강이요. 마치 한국의 한강처럼요. 저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위 장관들을 전부 불러서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된 분위기였고 총리님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 왔어요. 한때 죽어 있었던 강이 사람들과 물고기, 공원, 웃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봤어요. 몇몇 장관님들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분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더 듣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단지 값비싼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사람을 키웠고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식을 나눴고 그냥 장비만 던져준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강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스마트 환경센터의 화면도 캡처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베트남 연수생이랑 나란히 일하는 짧은 영상도 틀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장관님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계속 남한테 의지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때 총리님이 물었어요. 한국은 뭘 원해요? 뭘 대가로 바란대요? 저는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제일 놀라운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계약도 없고 비밀 조건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한때 가난했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가 강해지도록 돕고 싶어요. 라고요. 재무장관님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시작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처음부터 대형 플랜트를 짓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요. 만달레이 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설계는 한국이 도와주고 시공과 운영은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해요. 그리고 배우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교육장관님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젊은 기술자들도 연수받을 수 있어요? 네, 이미 한국이 연수생을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가르쳐 줄 거래요. 총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새로운 시작처럼 들리네요. 그렇게 허가가 떨어졌어요. 저희는 새로운 팀을 꾸렸어요. 이름은 그린 만달레이 태스크포스였어요. 기술자, 선생님, 시청 직원, 대학생들까지 포함됐어요. 첫 프로젝트는 야다나르 크리크 인근의 한 동네로 정했어요. 거긴 매년 홍수랑 악취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었거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설명했을 때 처음엔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찍은 사진 보여드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천천히 설명하니까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평생 이 개천이 깨끗해지는 걸 못 볼 줄 알았는데. 저희는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랑 함께였어요. 그분들은 상사처럼 굴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 파트너처럼 행동했어요.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계속 질문하고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함께 움직였어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깔린 특수 노트북도 들고 왔어요. 우리 젊은 기술자들이 그걸 배우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러던 중 비가 쏟아지던 밤 노트북 화면에 경고가 떴어요. 이 구역 수위 상승 중. 저희 팀이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막힌 배수로를 뚫고 범람하기 전에 조치를 했어요. 처음으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막은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배우고 있고 적응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설 수 있게 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흘라흘라가 환한 얼굴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차관님, 저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3개월이에요. 장학금 전액이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녀 손을 잡았어요. 강해져서 돌아올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10명을 더 가르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시스템만 준 게 아니었어요. 씨앗을 심은 거였어요. 그 씨앗이 지금 우리 기술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의 꿈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물을 정화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이제 막 내디뎠을 뿐이었어요. 1년 뒤 저는 야다나르 크리크 물가에 서 있었어요.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아이들이 근처에서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강가에서 싱싱한 과일을 팔고 있었고요. 꽃이 심어진 오솔길을 따라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예전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들 코를 막고 지나갔던 곳이었거든요. 아무도 일부러 오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요? 깨끗하고 예쁘고 생기가 가득했어요. 시범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낸 거였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만든 스마트 시스템은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비가 와도 도로가 잠기지 않았고 크리크물은 쓰레기나 오수에 막히지 않고 잘 흘렀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매시간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고요. 우리 사람들 손으로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 자기 강을 정화한 나라, 지식을 팔지 않고 나눈 나라, 그 나라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해서 미얀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